246쪽부터인데 이 경우의 수 파트가 정말 어렵죠. 특히나 여러분은 모든 거를 공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 것 같던데 사실 어려운 문제의 대다수는 노가다입니다. 경우를 하나씩 나눠가지고 이제 하나씩 계산하는 그런 노가다 문제가 많아서 여기 파트가 좀 어렵죠. 어쨌든 첫 번째 내용에 합의 법칙이라는 게 있고 뒤에 아마 나올 거예요. 고배 법칙이 있거든요. 이거 두 개는 구별이 가능한가요?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건데 합의 법칙, 고배 법칙. 어떤 때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덧셈했어? 얘는 또는이라고 했고요. 너는 뭐라고? 따로따로? 따로따로 따로따로 어떤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고배 법칙은요? 동시에 또 같이 그리고 구별이 되는 거 맞아? 합의 법칙은 이제 선택과 포기라는 개념이죠. 이쪽을 고르면 이쪽은 없어지는. 내가 배가 고파서 맘스터치에서 치킨을 먹을까 버거를 먹을까 둘 중에 하나만 먹어야지. 이럴 때 그쵸? 치킨을 먹으면 버거를 안 먹겠다는 거고 버거를 먹으면 치킨을 안 먹겠다는 거고 한쪽을 선택하면 한쪽은 사라지는 그런 개념일 때 두 개의 수를 덧셈을 하는 거고 고배 법칙을 제일 잘 표현하는 단어가 내가 봤을 땐 이거 같아요. 이거 같이 얘랑 같이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진다. 동시라는 말 좀 애매하잖아. 시간적으로 동시는 아니거든. 주사위 하나를 굴리고 3분 있다가 또 하나 굴리고 그건 동시에 굴린 게 아닌데요. 그래서 첫 번째 결과값과 두 번째 결과값을 같이 이제 표현해서 쓰는 거. 이런 뜻에서 보통 합의 법칙은 선택, 고배 법칙은 같이, 두 개를 같이, 둘 중에 하나 선택 이런 식으로 구별해서 이제 어떨 때는 더하고 어떨 때는 곱하고 하죠. 사실은 더하기 곱하기만 있는 게 아니라 빼기와 나누기도 있어요. 언제 빼기 보통 많이 쓰는지 알아요? 이걸 뭐 차의 법칙 이렇게 쓰지는 않는데 경우의 수를 가끔씩 빼서 계산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적어도죠. 뭐뭐 이상이라는 표현. 최소한 이런 개념. 뭐 자유투를 3번 쏘는데 적어도 한 골 들어갈 확률 뭐 이런 거 할 때도 그렇죠. 적어도 하나라는 얘기는 한 개 이상이라는 뜻이고 결국 한 개인 경우, 두 개인 경우, 세 개인 경우를 다 구해야 되는데 그게 좀 불편하고 귀찮으니까 전체에서 넣지 않는 경우를 뺀다. 뭐좀 전문 용어로는 여사건이라 부르는데 나머지 사건이라는 뜻으로 전체에서 나머지를 뺨으로써 구한다는 개념. 나누기는 언제 쓰는지 알아요? 나누기 이미 배웠습니다. 중학교 때. 까먹었어? 대표 뽑기. 5명 중에 뭐 2명의 대표를 뽑는다. 첫 번째 대표 뽑고 두 번째 대표 뽑은 다음에 나누기 뭐 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그래서 어떨 때는 나누기를 하죠. 이게 언제인 경우야? 똑같이 겹쳐 있을 때. 모든 케이스가 두 번씩 겹쳐 있다 보니까 나누기 2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경우의 수를 어떤 좀 어려운 말로는 시행, 뭔가를 행동해서 거기에 따른 어떤 결과가 나와요.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어떤 행동, 주사위를 굴린다라는 행동을 하고 거기에 따른 사건, 뭐 주사위의 눈, 우리 눈은 있죠 보통. 뭐 4의 약수가 나온다, 뭐 5의 배수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일일이 낱낱이 하나씩 기술하는 방법도 있지만 때로는 이쪽 경우의 수 구하고 이쪽 공역의 수 구해서 지금처럼 적당하게 더하기 하거나 곱하기 하는 방식으로 많이 구하죠. 근데 맨날 이렇게 말로 떠들어도
문제 풀다 보면 맨날 새롭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경우의 수만큼은 정말 방법이 없는 게 그나마 제일 나은 게 모든 문제를 주관식으로 풀 것. 왜냐면 한 번 풀고 나서 객관식 쓱 봤더니 보기 없네? 하고 다시 풀잖아요, 보통. 그게 이제 습관화되면 안 되거든. 한 번에 풀 때 제대로 된 거 맞지? 맞은 거 없지? 그 연습을 좀 많이 해야 한다는 얘기고. 아까도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 노가다가 많습니다. 노가다 하는 거를 좀 이렇게 좀 뭐랄까 귀찮아하면 안 돼요. 되게 당연하게 여기면서 해야 돼요, 사실은. 뭐 수능도 그렇고 여러분 학교 시험도 그렇고 많게는 한 8가지로 나눠서 푸는 것도 있어요. 첫 번째 무슨 경우, 두 번째 무슨 경우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게 좀 많아서 여기 파트가 공부하기 힘들어? 그러면은 3번 풀어. 5번 풀어. 이걸로 부족해? 그럼 뭐 다른 문제집이라도 또 골라서 또 풀어. 어쩔 수 없어. 여기는 진짜 어려워. 말로 해도 전달이 잘 안 될 때가 있고 뭐 가지수가 몇백 가지가 나와 몇백 가지 몇천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일일이 보일 수도 없어. 한번 해볼까? 246페이지에 있는 1442번. 1에서 100가지 자연수 중 4 또는 5로 나누어 떨어지는 자연수의 개수. 4 또는 5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지는 개수. 이렇게 할까? 4의 배수 또는 5의 배수라는 얘기인데요. 1부터 100까지 중에 4의 배수 몇 개 있어요? 할 때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죠? 1부터 100까지 자연수 중 4의 배수의 개수는 이라는 거 공식이 있는데 설명하지 않았나? 몰라? 아니 1부터 100까지 중에서 4의 배수를 몇 개 있는지 세는 공식이 있다고. 안 했어? 공식이 있다고. 공식 몰라? 공식은 이거죠. 가우스계. 몇 개 답은? 일단 25개. 그 다음에 5의 배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이거 몰라? 이거를 처음 봐? 오. 예를 들어서 24부터 72까지 4의 배수 몇 개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 거야, 이들? 24부터 72까지 4의 배수 몇 개 있으면 어떻게 될 거야? 뭐라고? 아니, 어떻게 세냐니까요. 세는 방법. 72개. 0이라고 했어, 내가? 어떻게 하는겨? 이거 이제 착각하기 제일 쉬운 게 뭐냐면은 72 빼기 24 한 다음에 나누기 4 하는 학생도 있어요. 이러면 안 되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여기서 얘기했잖아, 방금. 1부터 72까지 4의 배수 몇 개 있어요? 4분의 72 가우스만큼 있다니까요. 그러면 1부터 23까지는요. 지금 생략된 숫자가 앞에 1부터 23이잖아요. 여기에는 4의 배수 몇 개 있어요? 이만큼 있죠. 이거 빼기 이거 해야죠. 그러니까 계산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빼기 얘 이런 식으로. 이해가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4의 배수가 몇 개고 5의 배수가 몇 개인지 셀 수 있는데 이렇게 세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여기서도 세고 여기서도 세는 그런 수가 발생을 해요. 그게 무슨 수? 바로 20의 배수죠. 공배수 말이에요. 4와 5의 공배수. 그건 또 얼마큼 있냐면은 또 이렇게 있겠죠. 이거 왜 안 나오니 이거?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야? 요거 세고 요거 센 다음 요거는 빼줘야겠죠. 2번씩 셌으니까. 요 얘기가 사실 지금 나오면 안 되는 건데 이 책에 있더라? 있네? 이게 지금 뭐 세는 건지 혹시 공통수학 2로 배운 친구들은 알려나? 이게 그거잖아. 공통수학 2에 보면 이런 거 나오잖아. 합집합의 개수를 세시오. NA 쪽 세고 NB 세고 교집합 빼고 이게 이 얘기하는 거거든 지금. 이거는 그래서
공통수학 2에서나 나오는 내용인데 이게 지금 나오면 안 되는 건데 왜 나왔을까? 정답은 어쨌든 25 더하기 20 한 다음에 5를 빼야 한다라는 개념이죠. 아니면 제일 쉬운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죠. 노가다로 하나씩 다 써보면 돼요. 그렇죠? 40개만 쓰면 되잖아. 이건 이해 가죠?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원하는 거는 이거잖아. 또는이란 말이 나와서 보통 얘랑 얘랑 덧셈을 할 텐데 혹시 둘이 동시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나? 1부터 100 사이에서 4의 배수와 5의 배수 중에 겹치는 수가 분명히 나올 텐데 그 겹치는 수가 바로 얘고, 그치? 그래서 겹치는 수는 한번 제외를 시켜줘야 한다. 그치? 20이라는 수는 여기서도 세고 여기서도 세고 두 번 셌으니까 한 번은 빼줘야 되지 않겠느냐. 40이라는 수도 두 번 셌을 테니까 한 번 빼줘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내용이죠. 이해 가죠? 첫 번째 문제니까 뭐 어려운 건 없을 거고요. 넘어갈게요. 1449. 옆반 맨날 혼나요. 그렇죠? 너희가 몰라서 그렇지 옆반은 월수금 날도 혼나요. 화목토 날도 혼나고.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져서 그 합이 5의 배수인 경우를 찾으래요. 이것도 중학교 때만 해봤던 거죠. 합이 5의 배수란 얘기는 합이라는 수가 최소 2, 최대 12까지니까, 그치? 나올 수 있는 수는 5 또는 10이에요. 그쵸? 5 또는 10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 두 개를 덧셈하는 거고 이때는 뺄셈이 없나요? 아까는 뺄셈 했는데 이렇게. 이건 빼야 되잖아. 그치? 이건 왜 덧셈만 하죠? 그러니까 아까는 이 경우 뭐 보통 사건 A 이렇게 부르는데 이 경우 사건 B 그러니까 같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생기지만 지금 이럴 때는 같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없죠. 합이라는 개념이 5이거나 10인 거지 5와 10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는 없잖아요. 합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이때는 두 개가 같이 벌어날 수는 없어. 저거는 같이 일어날 수 있어. 이 같은 경우는 이거 세고 이거 세서 덧셈하면 되는 거죠. 합이 5가 되는 것 같은 것도 주사위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떤 식으로 많이 쓰냐면 이렇게 순서상 그렇지? 제일 흔하게 쓰는 게 이런 거. 그치? 그러니까 합이 5가 되는 거 이렇게 네 가지고 합이 10이 되는 거 하려면은 46, 55, 64 이게 있겠네요. 그쵸? 세 가지. 이해가죠? 그래서 정답은 뭐 4 더하기 3 이렇게 이제 이렇게 써야 되는 거를 되게 당연하게 여기라고. 이 경우의 수를 공부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요. 이거 풀이가 생각보다 짧습니다. 풀이가 되게 짧아요. 그 앞에서 배운 뭐 2차 부등식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풀이가 보다시피 뭐 길게 써봐야 3줄밖에 안 되고 2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거를 이거 쓰는 거를 귀찮아하면 안 돼요. 이 단어 공부할 때 핵심은 노가다를 귀찮아하면 안 돼요. 되게 당연하게 여기면서 해야 됩니다. 노가다를. 지금은 문제가 별로 어렵지 않아서 그런가 본데 뒤에 가서 특히나 확률과 통계 배울 때는 잡이 없습니다. 고3 애들이 확통 시험 보고 나서 절망감에 빠졌어요. 공부를 한 애도 40점, 공부를 안 한 애도 40점입니다. 그래서 공부할 맛 안 난다고 애들이 그럴 정도로 되게 문제가 복잡하고 어렵게 나와요. 세 번째 유형 1456번 x 더하기 2y 더하기 3z 이렇게 세 개를 더해서 10을 만족시키는 음아닌 정수 해가 몇 쌍 나오는지를 구하는 문제. 이것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한 것들은 나중에 확률과 통계 가서 배울 겁니다. 그때 가면 진짜 별의별 거 많이 배우면서 많이 공부하게 될 거고요. 지금 단순한 이것도 마찬가지 노가다 문제죠. 하나씩 일일이 구하는 문제예요.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세 변수 중 절대값 개수가 가장 큰 거. 그러니까 x 개수의 절대값은 1, y 개수 절대값은 2, z는 3이잖아요. 셋 중에 절대값이 제일 큰 건 3, 저 z죠. 보통은 절대값이 큰 쪽부터 하나씩 나눠서 하죠. 음아닌 정수기 때문에 0부터 포함합니다. 0도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z가 0인 경우 두 번째 z가 뭐 1인 경우 이렇게 하나씩 세는 문제입니다.
이런 거 되게 많다고요. 그러니까 물론 모든 문제를 노가다 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의외로 나중에 너희가 이제 뭐 물어보러 오겠지? 선생님 이거 어떻게 풀어요라고? 그럼 아마 내가 풀어주는 거 대부분이 다 노가다일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하고 이건 어떻게 하고 이거 다 나눠서 세는 거다라고. 그럼 누군가 꼭 그러죠. 이거 한 번에 세는 방법은 없나요? 그때 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한 번에 세는 법도 간혹 있어요. 근데 그거를 시험 시간에 생각해 낼 수는 없을 겁니다. 시험 보는 동안 이걸 기가 막히게 한 번에 풀어야지.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그거를. 정답을 빨리 내야 되는데, 그치? 그래서 아마 그거는 힘들 겁니다. z가 0이라면은 이 뒤에 값이 0이기 때문에 x 더하기 2y가 뭐 10이면 되는 거고요. 그쵸? 마찬가지인 게 이건 역시 y쪽 절대값이 크기 때문에 y에다 하나씩 넣는 게 제일 빨라요. 뭐 예를 들어서 x, y라고 해를 정다고 친다면 x가 0인 경우부터 하나씩 세는 거죠. x가 0이면 y가 0이면 x가 10인 거 이해가죠? y에다 하나씩. y가 1이면 x가 8이고 이거 이해가죠? 그러면 대충 이제 눈치를 채요. 이게 다 안 쓰고도. 왜냐면은 나름 규칙이 있잖아. 그치? y 값이 1 커질 때마다 x 값은 2씩 줄기 때문에 얘가 0을 찍는 순간, 하나가 0을 찍는 순간부터는 그다음부터 다 음수일 테니까. 그래서 이제 보다시피 0부터 5까지 세는 거니까 6개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머지도 세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z가 4가 되면은 안 되는 건 알겠죠? z가 4가 되면 이게 12라서 이미 10을 초과하기 때문에 이 앞에 값이 음수가 나와야 돼요. 그런 애는 없을 테니까 여기까지는 다 노가다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안 풀어도 되겠죠. 네. 나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러분. 노가다 해야 한다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특히 오늘 하는 파트는 노가다가 많을 거야. 그냥 일반적인 경우의 수잖아. 그리고 그 정점에 있는 게 누구냐면은 그 유형 4번에 있는 1462 같은 겁니다. 이거 아마 유명해서 아마 한 번 정도씩 다 선행할 때 풀어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교란순열 또는 완전순열이라고 부르는 거죠. 검색해보면 나올 겁니다. 교란순열 또는 완전순열이라고 부르는 건데 간단히 말하자면 지금 거기 있는 것처럼 각자 한 사람씩 선물을 준비해서 하나씩 잡았더니 모두 다른 사람이 준비한 선물을 씹는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현재 지각과 결석생 2명을 제외하고 6명이 있는데 6명이 쪽지 시험을 본 뒤 학생들끼리 서로 시험지를 바꿔서 채점을 한다. 그러니까 자기 거 채점하면 안 되겠죠. 그런 경우의 수. 이걸 또 외워서 푸는 경우도 있고요. 참고로 이거는 점화식이라는 것도 있고 공식도 있어요. 아니면은 한 몇 명까지 외워버리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그게 제일 좋지 않죠. 제일 좋은 건 노가다입니다. 왜? 노가다 연습하는 거거든요, 이게. 편의상 4사람을 1, 2, 3, 4로 부를게요. 뭐 A, B, C들 하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4사람 A, 1, 2, 3, 4가 1, 2, 3, 4를 하나씩 가져간다 이거죠. 하지만 첫 번째 줄에는 1 쓰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줄에는 2 쓰면 안 되는 거고. 이해가죠? 세 번째 줄엔 3 쓰면 안 돼요. 자기 상자 가져갈 수 없다 이거죠. 네 번째 줄엔 4 쓰면 안 되는 거고. 그럼 몇 가지인가라고 할 때 당연히 1번 학생은 1은 안 되니까 2 아니면 3 아니면 4잖아요. 그렇죠? 얘가 얘를 가져갔어. 그럼 남은 상자는 2를 제외한 1, 3, 4야. 여기는 어때? 1도 가능하고 3도 가능하고 4도 가능하네. 그치? 그럼 이렇게 하는 거지 뭐. 1, 3, 4 이런 식으로. 자, 첫 번째 줄 2와 2를 썼어. 그럼 남은 상자는 3과 4인데요. 3, 4 하면은 3도 겹치고 4도 겹치잖아. 4, 3 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쵸? 이해 가요? 2, 3 하면은 남은 게 1, 4입니다. 1, 4에 오르면 4가 겹치거든요. 그러니까 1, 4는 안 되니까 4, 1밖에 안 될 거고요. 2와 4를 썼으면 남은 숫자가 1과 3인데 여기 3이 못 와요. 그러니까 여기는 1, 3밖에 안 돼요. 이래놓고 나서 이것도 귀찮다고. 이게 3가지니까 이게 3가지 정답 9개 아니에요? 물론 정답은 맞습니다. 9개가. 근데 그러지 마세요 제발.
노가다 연습이라고 했잖아요. 노가다 연습. 다 하세요. 끝까지. 여기 3 썼으면 남은 숫자가 1, 2, 4네. 3 썼으면 머릿속에서 이거 지우고 이거 3개 남았군. 1, 2, 4인데 여기 2는 뭐다? 그러면 1과 4밖에 안 되잖아. 뭐야? 아까랑 모양이 달라졌네. 이건 3개고 이건 2개인데. 자, 3과 1을 썼다면 남은 숫자가 2와 4입니다. 여기 끝에 4가 못 오니까 이건 4, 2밖에 안 되고요. 이게 좀 특이하죠. 3과 4를 썼다는 얘기는 남은 숫자가 1과 2인데 여기 1, 2 둘 다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야? 1, 2도 되고 2, 1도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가지가 좀 다르게 나가지만 어쨌든 개수는 3개 맞네요. 이거 수용도라는 거 알고 있죠, 다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4를 썼으면 남은 숫자가 1, 2, 3, 3밖에 못 오고 1과 4를 썼으면 남은 건 2와 3, 여기 3 못 오니까 2, 3밖에 안 되고 4, 3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1, 2 또는 2, 1이 되기 때문에 총 어쨌든 9개.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귀찮아하지 말라는 거야, 내 말은. 내가 얘기했듯이 이거 파트 공부하면서 저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내가 수능날, 나 때는 얘기해 줄까요? 나 때는 말이야.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과학 중에 화학이랑 좀 겹쳐진 건데, 화학 배우나? 화학? 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 껍질 이런 거 배우잖아요. 뭐 이렇게 뭐 전자 이렇게 뭐 M, N 뭐 이렇게 하는 게 있던데 그런 걸로 합성된 문제예요. 쉽게 말하자면 전자가 A 단계, B 단계, C 단계라는 게 있어가지고 에너지를 받으면은 A 단계에 있는 거는 B 단계 또는 C 단계로 전자의 뭐 전이라고 하나 뭐라고 하냐 이게 올라가고 B 단계에 있는 거는 C 단계로 올라가요. 에너지를 받으면 얻으면 이게 가죠. 에너지를 얻으면 반대로 에너지를 잃으면 C 단계에 있는 거는 B 또는 A로 내려오고 단계가 B에 있는 건 A로 다운됩니다. A에 있는 건 계속 A에 있는 거고요. 에너지를 잃으면 이거 이해 가죠? 맨 처음 전자가 A 단계에 있고요. 이게 에너지를 받고 잃고 받고 잃고 받고 잃고 받고 총 7번을 합니다.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게 우리 때 수능 문제였습니다. 7번 한다 이거죠. 받고 잃고 받고 잃고 7번인가 8번인가 그것도 까먹었지만 어쨌든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검색해보면 나와요. 그럼 이거를 여러분이 수능장에서 딱 맞닥뜨렸을 때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그럴 가능성은 제로라는 거예요. 참고로 이거 기가 막히게 푸는 법이 있어요. 나중에 내가 봤지. 우와! 좀 쩌는데? 하면서 내가 봤어요. 나중에나 본 거죠. 한참 뒤에. 수능장에 맞닥뜨렸을 때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이걸 진짜 그려야 하나? 이 생각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런 걸 좀 단련을 해놔야 나중에 어떤 특이한 상황이 생겼을 때 당황하지 않고 그걸 한다는 거죠. 내 말은. 이거 눈 딱 감고 수영도 그리면 한 3분이면 풉니다. 눈 딱 감고 그리기만 하면 진짜로. 3분 안에 풀어요. 그래서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내 말은 그래서. 기가 막힌 방법 뭐예요? 안 알려줌. 그런 거 갖고 쫓아가려고 하지 마. 그런 아이디어가 안 떠오른다고. 여러분이 이런 경우의 수 관련된 문제 10번을 풀어도 그런 아이디어 안 떠올라요. 안타깝게. 이 파트는 확실히 그게 있습니다. 머리가 좋아야 잘 풀어요. 이 파트는. 머리가 좋아야 잘 풉니다. 그게 아니라면 좀 불편하면 어때? 그치? 기본적인 유형이야 그냥 푼다고 치고요. 새로 보는 유형은 눈 딱 감고 그냥 노가다 하세요. 그게 빨라요. 참고로 나는 이거 맞았나 틀렸나 기억이 없어요. 나는 기억이 안 나지. 수능을 몇 년 전에 봤어. 거의 28년 전에 봤나? 어떻게 그걸 기억해? 내가 몇 점 맞았는지밖에 기억이 안 나. 몇 개 틀렸지? 3개, 4개 틀렸나? 3개 틀렸나? 기억이 안 나요, 잘. 우리 때 수능이 겁나 어려워가지고. 진짜 개 어려웠어요, 진짜.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노가다 하는 연습을 하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251페이지에 1471로 가면 고배법칙. 이건 간단한 거네. 네 종류의 상의, 세 종류의 바지, 두 종류의 신발 중 하나씩 선택해서 착용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이 상의, 바지, 신발 세 개는 모두 같이 착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곱하기 하는 거죠. 4 곱하기 3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이해 가죠? 네, 안 써도 되겠는걸? 넘어갈게요. 그래서 같이라는 개념입니다. 동시에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얘랑 얘랑 같이 취급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1477 역시 뭐 같은 의미죠. x 더하기 y와 a, b, c, d. 요거 항을 전개했을 때 나오는 항의 개수를 구하시오. 항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분배했을 때 뭐 AX도 나올 수 있고 AY도 나올 수 있고 이런 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 왼쪽에 있는 문자 하나와 오른쪽에 있는 문자 하나를 같이 쓰는 거잖아요. 항이라는 게. 그렇죠? 같이 쓰는 개념이다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저것도 마찬가지 그냥 고배법칙 2 곱하기 4, 8 나오겠구나라는 거죠. 지금은 이런 거는 지금 현재 보다시피 동류항이 없는데 동류항이 있는 것도 있어요. 문제들 풀다 보면 이제 동류항이 있는 거. 얘네들 문자가 다 다르잖아 지금 보다시피.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전개해도 동류항이 안 나오는데 가끔씩 동류항이 나오는 게 있다 이거죠. 그거는 뭐 나중에 만나면 그때 가서 하는 걸로 하고 넘어갈게요. 오늘 나 이거밖에 안 나간다 했어 분명히. 1480번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10의 자리 숫자랑 1의 자리 숫자의 합이 짝수인 것의 개수. 두 자리 자연수 중 10의 자리랑 1의 자리 이거 두 개 합쳐서 짝수 나오는 거. 그러면은 두 자연수를 더해서 자연수라면 좀 그런가? 0을 포함하니까 음이 아닌 정수라 할까 차라리? 음 아닌 정수 두 개를 더해서 짝수가 되는 케이스를 살펴본다면 홀 또는 짝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첫 번째 홀홀인 경우 두 번째는 짝짝인 경우로 하면 될 거고요. 그러면 10의 딴 거 없죠 그냥? 예. 10의 자리에 1, 3, 5, 7, 9 중에 하나가 온다는 거잖아요. 5가지. 1의 자리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5가지. 두 개를 같이 써야지 하나의 자연수가 되기 때문에 곱하기죠. 요건 조금 조심해야겠죠? 첫 번째 짝수는 이 짝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 본데 0도 짝수라고 쓰는 겁니다. 첫 번째 짝수는 0이 안 돼요. 그렇죠? 여기는 2, 4, 6, 8밖에 안 되지만 두 번째 짝수는 0이 되는 거잖아요. 0, 2, 4, 6, 8. 그러니까 4가지와 5가지가 되겠죠. 이건 어떻게 보면. 이해 가죠? 넘어갈게요. 1487. 오늘 그동안 못 풀었던 앞에 단원들 풀 수 있는 시간도 있을 테니까 밀린 사람들 열심히 쫓아서 풀 수 있도록 하시고 나는 밀린 거 없는데 피오 하면은 오늘 내로 1분급까지 다 끝내세요. 아유 저쪽도 환자가 있고 여기도 환자가 있고 환장이 죽겠네 아주 그냥. 자 이렇게 4개의 도시와 그 4개의 도시를 잇는 도로가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A에서 D로 갈 때 B 도시를 반드시 거치는 경우의 수를 찾는 건데 한 번 지난 도시는 다시 지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A에서 출발한다고 할 때 그 A도 다시 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건지 알겠죠? B는 반드시 거친다고 했어. C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그치? 그러니까 A에서 B에 가서 D로 한 번에 이렇게 다이렉트 가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A에서 B를 갔다 C를 갔다 D를 가는 방법도 있을 거고 반대로 C를 갔다가 B를 갔다가 D를 가는 방법도 있겠네요. 그쵸? 이거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보다시피 지금도 마찬가지인 게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무슨 경우, 두 번째 무슨 경우, 세 번째 무슨 경우 이런 식으로
이 경우를 나누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씩 다 노가다 하는 거고요. 보다시피. 얘기했듯이 풀이는 생각보다 길지 않아요. 딱 3줄밖에 안 걸리거든요. 네, 큰일 났어요. A에서 B로 가는 방법이 3가지고 B에서 D로 가는 방법이 3가지면 혹시 이게 9가지인 건 이해 가요? 이건 왜 2개 곱하죠? 동시에 가요? 여기서 이렇게 뭐 닌자야? 이렇게 동시에 가요? 이렇게? 분신술 같은 거야? 같이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요 노선과 요 노선을 같이 선택해야 돼요. 이렇게 1A, 뭐 2C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 요거하고 요거 간다고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2개를 같이 선택한다. 그래서 곱하기죠. 마찬가지죠. 몇 가지 다 곱하기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얘들은 왜 덧셈하죠? 마지막에 얘랑 그쵸. 나는 이걸로 가야지. 오늘은 내일은 이걸로 가야지. 그러니까 오늘 이거 가야지란 얘기는 나머지는 안 가겠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 선택해서 하나는 선택하는 순간 나머지는 코스에서 제외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경우의 수는 덧셈하는 거고요. 뭐 하는 건지 알겠죠? 넘어갈게요. (1493) 720 양의 약수 개수를 구하시오. 지금도 하나요? 케이블 TV인가? 어디에서 케이블 TV인가 어디에서 티처스라는 게 했었어요. 지금 하나요? 한때 티처스 우리 아들 엄청 많이 봐가지고 맨날 티처스가 보면서 어떻게 공부하니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었는데 티처스 알아요? 거기에 정땡땡이라는 수학 강사가 나와요. 얘기는 안 할게요. 실명권 안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막 약간 오바를 떨잖아요. 어떤 중학생 애가 나와서 막 이렇게 막 설명을 하는 걸 보고서 뭐 똑똑하다고 막 칭찬을 해요. 나는 그런 성격이 아니어서. 난 여러분이 아무리 내 앞에서 뭐 시험을 잘 봤네 뭐 하네 이렇게 해도 난 칭찬하지 않을 거야. 나는 칭찬에 인색한 사람이니까. 난 칭찬하지 않아. 알죠? 너 나한테 1년 동안 배우면서 칭찬받은 적 있었어? 거의 없죠. 그쵸?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 노트 해요. 그래. 내가 노트 해라 그렇게 수도 없이 얘기해도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 연습장 노트 같은 거 꺼낸 사람이 셋, 안 꺼낸 사람이 셋입니다. 내가 그렇게 노트 해라 안 듣다가 제가 얘가 큰맘 먹고 노트를 하길래 선생님 저 노트 잘했죠 라고 했는데 내가 이런 말밖에 안 했어요. 그죠? 칭찬에 인색한 사람입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근데 그 중학생 애가 약수의 개수를 배우잖아요. 중학교 1학년 때. 그쵸? 소인수 분해해서 지수다 일식도해서 곱하는 거. 그쵸? 그걸 거의 기계적으로 얘기하는데 이제 그 정땡땡 강사가 물어본 거예요. 이거 어떻게 왜 1을 더하는지 아냐고. 그랬더니 얘가 막 이렇게 막 설명하는 겁니다. 뭐 그걸 딱 조금 듣더니 대단하다고 막 칭찬을 막 하더라고요. 폭풍 칭찬을. 예를 들어 한 1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천재처럼 칭찬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시험해 보려고 우리 아들한테 똑같이 물어봤어요. 내가 너 약수개수 구할 때 왜 1 더하는지 알아? 그랬더니 똑같이 얘기하더라고. 하지만 난 그걸 보고 칭찬하지 않았어. 그 정도는 다들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니까 물어볼게요. 이거 소인수 8, 9, 10이네. 이거 3개 곱하면 720이죠? 8은 2가 3개고 9는 3이 2개고 10은 2 하나 5 하나니까 전체적으로 2가 4개 3이 2개 5가 1개군요. 소인수 분해. 이해가죠? 약수개수 구할 때 이거 1 더하고 1 더하고 1 더해가지고 이거 1이니까 1 더해가지고 5 곱하기 3 곱하기 2 하는 거 아마 다 알 것 같아요. 중1 때 교과서에 나오거든. 왜 1을 더하는데? 뭐라고요? 0부터라고? 뭐가 0인데? 지수가 0이 뭔데? 왜 1인데? 왜 1이야 그게? 그러지 마요. 그러지 마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원리가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약수의 총합은 어떻게 구할까라고. 720의 약수의 총합은 어떻게 구하죠? 약수의 개수는 그냥 외우다시피 했을 거예요. 이렇게
총합 구하는 거 한 번도 안 해봤나요? 거기 식 있는데요, 참고로. 그게 뭔데요? 이게 이런 거잖아요. 식이 1, 여기 소인수분해하면 이거란 말이야. 이거를 2 같은 경우 2가 4개까지 있죠? 2 4개까지. 3 같은 경우도 3 1개, 3 2개. 그러니까 1은 3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5 같은 경우도 5 1개까지. 이 다항식을 다항식 이런 느낌이죠. 전개할 때 나오는 항의 개수. 그게 약수의 개수입니다. 왜냐고요? 이거 전개하면 하나하나가 다 720의 약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얘 곱하기 얘 2 하나, 3 하나, 5는 없음. 이것은 얘를 분명히 나눌 수 있지 않나요? 왜냐면 이거 나눌 수 있고 이것도 나눌 수 있고 이것도 나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자연수일 거란 얘기예요. 그게 무슨 뜻이야? 이건 약수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전개에서 나오는 하나하나의 항들이 다 약수일 거란 얘기예요. 2는 최대 4번까지 나눌 수 있어요. 물론 2를 안 나눠도 되는 거고. 3도 최대 2번까지. 5도 최대 1번까지 나눌 수 있는 거죠. 그걸 생각해 본다면 아 이거 전개에서 나오는 항의 개수가 약수의 개수겠구나. 그리고 그 항 하나하나가 다 약수일 테니 이게 바로 약수의 총합 아니겠냐는 거죠. 첫 번째 약수 더하기 두 번째 약수 이런 식일 텐데 전개하면 분명히. 그래서 약수의 총합을 구하는 공식. 요거를 잘 뜯어보면 아 약수의 총합은 왜 그렇겠구나와 약수의 개수가 왜 저렇겠구나가 같이 이해가 되죠. 사실은 이 식을 배워두는 게 제일 좋은데 뭐 거기에 대한 건 아직 중1이 하긴 좀 에바죠. 그래서 중1 때는 그냥 표 그려가지고 그치? 이 뭐가 한 개 있어요, 두 개 있어요 해가지고 표 때문에 한 칸 더 늘어나거든요. 뭐 그렇게 하는데 정확하게는 이 원리를 잘 이해하면은 개수와 총합이 둘 다 이해가 갈 거예요. 그러면은 720의 약수, 역수의 총합도 구할 수 있나요? 720이라는 숫자에 약수가 있잖아. 방금 얘기했던 수들. 총 몇 개? 30개? 그 30개 약수. 모든 30개를 다 역수로 했었을 때의 총합. 구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방금 한 걸 잘 응용한다면 구할 수 있겠죠. 답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해 가요? 이거를 계산하면 이게 역수의 총합입니다. 왜냐면 나오는 거 하나하나가 다 720의 약수의 역수일 테니까. 뭐 그 정도만 알아도 될 것 같고요. 한번 넘어갈게요. 이해가 가? 몰라 이씨. 1500. 알게 뭐라면 1500이나 하자. 500원짜리 동전은 한 개. 야, 이것도 이제 없어져야 되는 문제야. 그치? 왜 그렇지? 왜 그러니? 요즘 동전을 누가 써요? 박물관에나 가야 있어요. 그렇죠? 요즘 동전 뭐 어디 가서 거스름돈 받으면 기부하고 오세요. 거기 다 계산대 옆에 이렇게 조그만 뭐 이거 있지 않아? 뭐 사랑의 모금만 이런 게 다 있잖아. 다 기부하고 오세요. 요즘 동전 누가 써? 졸지 마. 지금처럼 500원짜리 동전이 1개, 100원짜리 동전은 3개, 10원짜리 동전은 4개가 있는데 일부나 전부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금액. 이거 대표적인 게 금액이 몇 가지인가요? 지불 방법이 몇 가지인가요? 그 가짓수 찾는 문제로 잘 나오는 건데 옛날 문제예요. 옛날 문제. 이건 요즘 누가 쓰겠냐고. 동전 우리 애가 과연 10원짜리 동전을 봤을까 모르겠다. 1원짜리 동전도 있는 거 알아요? 5원짜리도 있는 거 알아요? 봤어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에휴, 없애버려야지 문제를. 자, 어쨌든 지불 방법은 이건 되게 쉬운 공식이 있죠. 알아요? 각각의 동전의 일씩 덧셈해서 500원짜리 1개지만 2개, 100원짜리 3개지만 4개,
10원짜리 4개 되면 5개. 한 다음 1을 뺀다. 왜냐면 000. 무슨 말 이거 이해 갔니? 집을 방법의 개수는 이런 식으로 공식화가 되어 있습니다. 개수 플러스 1개, 개수 플러스 1개 해가지고 곱한 다음에 마지막 1을 뺀다라는 공식이 있어서 이건 뭐 넘어갈게요. 이고요. 금액은 근데 이 문제는 금액 좀 거시기 하네. 문제 잘못 만들었어. 100원짜리를 4개를 5개를 준비하던가 아니면 뭐 10원짜리 50원짜리를 뭐 2개 준비하던가 뭐 이렇게 해야지 그나마 문제가 좀 이렇게 좀 흥미진진해지는데 이건 별거 없네. 어떻게 해주는 게 좋지? 표를 하나 만들어줄까 이렇게? 여기는 10원짜리, 여기는 100원과 500원 합친 거. 10원짜리 안 내는 경우, 1개 내는 경우, 2개 내는 경우, 3개 내는 경우, 4개 내는 경우와 이거 2개로 만들 수 있는 조합 중에 가장 최저는 빵원입니다. 그 다음에 100원, 200원, 숫자가 왜 이래? 200원, 300원과 그 다음 갑자기 500으로 점프를 해요. 그 다음 600원, 700원, 800원까지죠.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다 지불할 수 있는 금액 아닌가? 서로 다 다른 숫자일 텐데. 왜냐면 여기는 10원 단위고 여기는 100원 단위인데 겹쳐질 리가 없잖아, 2개가. 이해가 가? 여기는 빵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불이 아니죠. 요거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칸의 개수. 이 몇 칸이야? 5칸이네. 이 몇 칸이야? 8칸이네. 40개네. 요거 하나 빼면 39개죠 뭐. 이해 가요? 근데 이게 같은 금액을 만들 수 있는 경우가 생길 때 이제 흥미진진해지는 거죠. 그때도 이 표를 잘 이용하면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노가다로 하는 게 아니라 표를 어떻게 잘 만드냐에 따라서 문제를 얼마큼 쉽게 구할 수 있다가 달라질 겁니다. 뭐요? 네, 정신 차리는 거 혼자 알아서 잘 차리시고 넘어갈 거예요, 나는. 응? 무자비하다고요? 에이, 내가 무자비하다니. 많은 학생들이 나를 보고 츤데레라고 하던데. 쌤 츤데레라고. 츤데레? 뭐라고요? 츤데레라고 하더라고요. 츠는 만난 것 같고 데레는 아니에요. 귀찮아서 그런 거죠. 그냥. 선생님 뭐 해줘요? 귀찮으니까. 아? 뭐라고? 뭐라고 자꾸 수근수근 되는 거요. 그러는 거예요. 정신 안 차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모눈과 같은 길이 있는데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요 모서리 변을 따라서 이제 움직인다 이겁니다. 그럴 때 A 지점을 출발하여 B 지점까지 가는 최단 거리로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예요. 이 최단 거리 쉬운 것만 나오겠지? 구할 수 있나요? 혹시 여기 꼭지점에다 숫자 적는 거 배운 적 있나요? 그게 무슨 숫자인지는 알고 있어요? 확실히? 어떤 학생은 아무 의미 없이 숫자 적고 있더라서 내가 물어봤어. 이게 숫자가 무슨 뜻인지 알고 적는 거냐고. 모른대. 아우 진짜. 예를 들어서 A에서 B로 최단 거리로 간다고 합니다. 정사각형이라 칩시다. 한 모서리개가 일자리인 정사각형이라 칩시다. 최단 거리로 움직인다는 얘기는 총 이동 거리가 얼마란 얘기죠? 5일 거예요. 5. 더 짧아질 수는 없죠. 5.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니야? 이렇게? 그치? 5. 그리고 그 5칸을 가는 동안 단 한 번도 낭비 없이 오른쪽 3번과 위쪽 2번을 가야 됩니다.
그렇죠. 단 한 번의 낭비도 있어서는 안 돼요. 이해 가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까지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는 네가 움직이는 방향은 이쪽과 이쪽만 가야 한다는 얘기죠. 이쪽이나 이쪽은 금지라는 거예요. 방향. 움직이는 방향. 그쪽 방향으로 움직이면 최단거리가 안 돼버리죠. 이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가려는 방향과 이렇게 뒤집어서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최단거리로 간다는 얘기는 당연히 이 두 가지 방향만 쓴다는 얘기예요. 마치 게임으로 본다면 이 두 개의 키보드만 왔다 갔다 하면서 써야 한다는 거죠. 최단거리를. 그러므로 중간에 어느 한 점에 만약에 잠시 임시로 잠시 그 휴게소 들으듯이 잠시 쉬어간다고 쳐봅시다. 이동 중에. 그럼 여기 쉼터에 들어가는 방법은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과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은 없을 거란 얘기예요. 분명히. 왜냐하면 이 두 방향은 금지되어 있으니까. 이 쉼터에 들어가려면 당연히 이렇게 들어가는 것과 이렇게 들어가는 것만 가능하죠. 방향 자체가 이쪽이니까. 우상향이므로 우상만 가능하다 이거죠. 우와 상만 가능하지 이렇게 좌와 하는 불가능해요. 결국 이 쉼터에 도착하려면 여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m가지라고 하고 여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n가지라 한다면 여기 쉼터에 도착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m 더하기 n가지일 거란 얘기죠. 그래서 보통 이 중간에 있는 점들에다가 숫자를 적는다는 얘기는 그래요. 이 점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적고 있는 중인 거죠. 여기에 만약에 1이 있고 여기 2가 있으면 여기 3 적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여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3가지다. 왜? 여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1가지고 여기까지 가는 경우는 2가지인데 그거 2개를 덧셈했기 때문에 총 3가지다.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있는 점들은 이렇게 좌에서 아래에서 합쳐지는 숫자들의 합으로 적어주는 겁니다. 그 기본 룰 하나 이해 갔나요? 두 번째는요. 스타팅 포인트가 여기죠. 시작점 여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는 점들은 모두 최단거리는 경우의 수는 1가지밖에 없습니다. 직진한다 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A점에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도 몇 가지냐면 1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간다. A에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도 마찬가지 1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뭐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왼쪽에서 더해지는 숫자가 없기 때문에 아래 숫자만 적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얘네도 다 1가지고요. 이거 이해 가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푼단 말이에요. 스타팅 포인트 기준으로 일직선에 있는 얘네들은 다 숫자가 1가지. 최단거리로 갈 수 있는 방법 1가지밖에 없고 나머지 이 교차점들 등등은 아까 쉼터에 들어가는 방법이 2개 덧셈해서 들어가는 것처럼 했듯이 덧셈해서 푸는 거죠. 1 더하기 1에서 2, 뭐 1 더하기 2에서 3, 1 더하기 2에서 3, 3 더하기 1에서 4, 3 더하기 3하면 6, 6 더하기 4, 10. 그래서 A에서 B까지 가는 방법의 수는 10가지다. 이런 식으로 꼭지점에 숫자 적는 걸 한 번 이상 본 적 있을 겁니다. 맞아요? 이런 원리고요. 그럼 저건 어떻게 하죠? 저건 어떻게 하죠? 쟤는 그렇죠. A에서 B로 간다는 얘기는 이번엔 우하향입니다. 방향 자체가. 그러면 오른쪽과 아래만 든다는 얘기고요. 결국은 어느 한 점에 들어가기 위해선 왼쪽에서 오는 경우와 위에서 오는 경우를 합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왼쪽 숫자와 위 숫자를 2개 덧셈해서 여기에 적어주면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A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일직선 상에 있는 꼭지점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무조건 다 1가지. 여기는 보통 이렇게 1을 쓰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덧셈한다 이거죠. 저 오빠는 뭐 전쟁 났어? 여기 2고요. 더하면 3이고요. 더하면 4고요. 더하면 5인 건 이해 가요? 여기는 얼마 쓰는 건지 알겠어요? 왼쪽 숫자가 없잖아요. 이거 2개 더해서 여기다 쓰는 거라니까. 3가지죠 그냥. 왼쪽이 없으니까 0가지 플러스 3. 여기는 7, 여기는 12. 여기는 얼마라고요? 7이죠. 여기 왼쪽 숫자가 없으니까. 여기 얼마예요? 19. 여기 얼마라고요? 7이죠. 2개 더하면 26. 답은 26까지. 이해 가죠? 근데 이게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참고로. 이 숫자 적는 게 되게 빠르고 정확하게 잘 나와요. 나중에 가면 또 다른 방법도 하나 배울 텐데 어쨌든 이게 기본입니다. 참고로 이 방법이면 거의 대부분 다 풀 수 있어. 심지어 예전에 이번에 중간고사 대비하면서 요거까지만 설명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중간고사 대비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확률과 통계요.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수를 찾는 거야. 근데 뭐가 나오냐면요. 이 중간에 P라는 지점과 Q라는 지점이 있어요. 문제가 뭔지 알아? P와 Q에서는 P에서는 직진이 안 되고 Q에서는 좌회전이 안 된다. 그 규칙으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런 거예요. 뒤지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냐고. P에서는 직진이 안 된다. 이런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점이 여기 있다가 이렇게 가는 건 금지입니다. 근데 이렇게 가는 건 가능해요. 애초에 여기를 안 들러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은 머릿속이 복잡해지죠. 어떻게 풀어야 되나 깜깜하고요. 중요한 건 이게 시험장에서 오는 압박이라고요. 당장 풀어야 한다고요. 이걸 미루고 내일 풀어야지 할 수가 없다고. 시험장에서 오는 압박이라고 이게. 그럼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노가다라도 해야죠. 어떻게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실전에서는. 그래서 내가 얘기했듯이 경우의 수 할 때는 노가다 하는 거를 되게 당연시 한 문제밖에 안 남았잖아. 이거 하고 끝내자 그냥. 한 문제만 놓고 할 수는 없잖아. 마지막 한 문제 하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수업 이게 끝이에요. 1508번. 이게 뭐냐면은 그 지도 색칠하기라고 문제라고 아마 아는 친구들 많을 거예요. 와, 고등학교 교재에서 무지개를 볼 줄이야. 고등학교 교재에서 무지개를 볼 줄이야. 이게 뭐야? 이 초등학교 문제인가? 유치원 색칠하기 문제인가? 네 개의 이제 지역이 있고요. 여기 네 개의 지역에 서로 다른 네 개의 색을 칠하려고 하는데 색은 중복이 가능하지만 인접한 영역은 다른 색으로 칠해야 한다. 같은 색으로 칠해버리면 이게 하나처럼 보이니까, 그치? 서로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 다른 색을 칠할 것. 하지만 같은 색은 두 번 칠해도 괜찮음. 참고로 여기서 딱 봤을 때 유일하게 같은 색을 칠할 수 있는 파트가 딱 있어요. 뭔지 보여요? B와 D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와서 풀어도 됩니다. BD가 같은 색인 경우, BD가 다른 색인 경우 이렇게 놓고 풀어도 돼요. 그러니까 BD가 같은 색이라는 얘기는 세 개의 색깔만 칠한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BD가 다른 색이라는 얘기는 네 개를 다 칠하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BD가 다른 경우는 몇 가지 알겠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에요. 일명 4팩토리얼. 24가지죠. 뭐 그렇게 풀어도 되는데 보통 어떻게 푸냐면은 알 거예요. 그 인접한 땅, 인접한 경계, 다른 나라와 인접한 경계가 많은 순서로 칠하죠. 예를 들어서 A 같은 경우는 현재 B랑도 인접해 있죠. 여기 C랑도 인접해 있고 D랑도 인접해 있고. 그러니까 군사를 키워서 병력을 세운다면 이런 경계선 자리에 병력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경계선을 지켜야 되니까. 세 나라랑 다 인접해 있어요. C도 마찬가지예요. B랑 D랑 A에 다 인접해 있죠. 근데 B는 D랑 인접해 있지 않고 D도 B랑 인접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접한 개수로 본다면 A와 C가 동급이고요. 나머지는 B와 D인데 그래서 순서 칠할 때는 보통 많은 순서로 칠하는 게 정상이죠. A 칠하고 C 칠하고 B, D 이렇게 칠하는 게 보통이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알파벳 순서로 그냥 A, B, C, D 순으로 칠해도 큰 상관 없습니다. 근데 원래 규칙은 인접한 국이 많은 순서로 칠하는 거죠. A부터 칠한다고 칠하면 A에 칠하는 경우는 몇 가지? 네 가지. 그 중에 하나를 칠했으니 이제 이 색깔은 얘네 셋 다 못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색깔은 세 개밖에 안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B에다 칠한다고 치면은 B는 세 가지. 그럼 이제 B에 칠하는 색과 A에 칠하는 색 둘 다 못 쓰니까. 이런 거 할 때 헷갈리면은 제일 좋은 게 색을 빨주노초 파란보 하지 말고요. 숫자로 바꿔서 생각을 하세요. 일단 이렇게 색은 1, 2, 3, 4로 치고 그럼 여기에 4번 컬러를 칠했다고 치자. 이렇게. 그럼 남은 4번은 못 쓰는 거니까 1, 2, 3밖에 안 남았네. 그러면 B에는 1, 2, 3 중에 하나를 칠한다고 치고 그럼 여기 4번 칠하고 1번 칠하면은 이제 여기에 칠할 수 있는 건 1번도 4번도 안 되니까 2, 3번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C에 칠하는 건 몇 가지? 두 가지. 3번 칠했다고 치면 이제 반대로 1번 컬러가 다시 이제 부활하잖아요. 다시 칠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D에 칠할 때는 3번과 4번을 제외한 1, 2번. 두 개가 가능하네. 정답은 이만큼 동시에 칠한다는 개념에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편할 거고 아까 같이 이제 색의 개수로 구분해서 풀 수도 있어요. 색이 4컬러인 경우, 3컬러인 경우 나눠서 풀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뭐 백날 떠들어도 여러분이 이 나머지 문제들을 풀면서 고민하고 틀리고 다시 고쳐보고 하면서 이거 감을 익히는 수밖에 없고요. 이걸로 부족하면은 문제 수를 늘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지만.